자, 보시죠. 이거야. 책에, 지금 보신 거지. 478쪽 보셨고요. 479쪽인데, 479쪽 가기 전에, 두 장 넘어와서 482쪽을 보도록 하시죠. 482쪽에 제일 위에 양괄호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법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상 두 글자를 없애주시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10글자입니다. 대상 두 글자를 없애주시라고요. 예. 판권 1번 지정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은 지금 482쪽입니다. 판권 1번 지정에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 표시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 표시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어쩔 수 없고요. 메모하고 가시고요. 양괄호 3번에다가 화살표 어디에만 지정을 하냐면 민간 택지에만 지정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건 써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앞장을 가야 됩니다. 다시요. 그래서 판권 1번 지정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데요. 첫째 줄 집값이 펄쩍펄쩍 뛴다고요.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한참 높습니다. 집값이 펄쩍펄쩍 뛰는 곳인데 둘째 줄 끝에 뭐 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떼끼놈 이 선 넘지 마라. 분양가, 아파트값, 상한제 요 선을 넘지 말라고요.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 세부적인 절차들 갖고는 시험의 초점이 아닙니다. 다시 두 장 앞으로 와서요. 479쪽이요. 479쪽 제일 아래 네모 2번 분양가격의 제한이 있죠. 그 뭐예요? 서울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다 서울시 거 아니죠? 다 조합도 있고 회사도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요금 자본주의입니다. 요금 지 맘대로요? 요금 정해져 있는 거죠. 연탄값이요. 겨울에 연탄값. 연탄 지금 많이 써요? 아니죠. 연탄 탄광 많이 나와요? 아니죠. 연탄 공장에서 지 맘대로요? 아니죠. 연탄값 정해져 있는 거죠. 올해값은 모르겠네요. 작년 가격은 한 장에 500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분들은 연탄을 쓰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너무 높이 받으면 그분들 겨울에 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지만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느 물건들은 분양가를 이렇게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게 있다고요. 판매 가격 정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집값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 가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양괄호 1번 분양가 상한제 판권 1번 적용 대상 다음 쪽 와서요. 480쪽 제일 위에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역 표시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표시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지 맘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공공택지 표시요. 공공택지 동그라미 2번 공공택지 외 표시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법 38조 3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거기본법 8조에 따른 주택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표시요. 지정하는 지역 귀찮지만 그 지정하는 지역에다가 10글자 써주시죠. 그게 뭐였어요? 이 10글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482쪽에 있었던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집값을 건설회사에게 다 맡겨놓으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니까 집값을 통제하겠다고요. 그러면 그런데
뭐 실제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택지가 우리나라 전체 땅의 1%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동그라미번호 아직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창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땅의 몇 퍼센트요? 1%에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공공택지는 지난번 개발법에서 보신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에 적용되냐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공공택지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뭐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민간택지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해진 곳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공공택지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좀 떠올리시면 되고요. 판교를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판교요. 다 돈 주고 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주고요? 평당 40만 원 주고 사드렸죠. 백지상사 소유권 다 밀고요. 그러니까 둘둘둘 불두저 포크레인 선거서 건설회사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한 평짜리 땅이요. 한 평 땅에 불도저 한번 지나갔죠. 불도저 기름값은 받아야 되잖아요. 많이 받으면 욕먹고요. 얼마요? 많이 받으면 욕먹어요. 동그라미 딱 하나요. 400만 원이요. 한 평에 40만 원 주고 사서 불도저 한번 지나갔습니다. 얼마요? 400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요. 뭐 반발이 심해요. 다 이거 알고 있는데 뭔 10곱백이나 받아. 겨우 살았네. 또랑 하나 건너면 분당이고요. 평당 얼마 할 때요? 8천만 원 할 때입니다. 겨우 살았네 인 거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하고요. 여기 아파트에 들어서는 거 보자고요. 콘크리트 값 얼마나 차이 있어요? 콘크리트 값 똑같다고요. 콘크리트 값 뭐 예를 들어서 30평에 3억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는 땅값이 여기가 땅값이 만약에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은 3억이요. 330만 원이니까 아무튼 뭐 2억 정도면 되겠죠. 40평 많이 잡아서 2억. 그러니까 땅값이 2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콘크리트 값 똑같이 2억이면 땅값이 지금 얼마예요? 20분의 1이잖아요. 20분의 1이면 여기 땅값 얼마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0.1억, 1,000만 원을 받아야 되죠. 따라서 여기 아파트 값은 얼마가 나와야 딱 양쪽이 그래도 규정이 맞는 거예요. 여기가 콘크리트 값 똑같이 2억, 땅값 2억, 땅값 1,000만 원이니까 이쪽이 4억을 받으면 이쪽이 얼마를 받아야 돼요? 2억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기본적인 수익이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더 받겠죠. 근데 조금 더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고요? 4억 5천을 받고 막 이랬었다고요. 여기는 분당 흔도시잖아요. 분당 흔도시. 분당 18년 됐으니까 흔도시예요. 분당 흔도시, 판교 신도시니까 4억 5천.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내끼놈 이 선 넘지 마라. 3억 5천 넘지 마라. 그래도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지. 아니면 이거 땅 받은 이 업체들 그러니까 떼돈을 벌자는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공공택지에는 당연히 뭐가 적용돼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됩니다. 땅값을 헐값으로 받은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민간 택지 중에서 건설회사가 땅 작업했다고요. 그래서 잘했었고 제가 아파트를 팔겠다고요. 근데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에 뭘 지정을 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되는데 이 말들을 그냥 뭐 한두 번만 소리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주관식 시험 아니까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문장이요. 다음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돼 있고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는 거죠. 다음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름을 아시면 됐지. 취지를 아시면 됐지. 단어에 빠지지 마시자고요.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뒤로는 뭐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7, 8월 갔을 때 분양가 상한제 6글자는 8글자로 반드시 번역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8글자 공공택지와 적용지역 이거 나머지는 소용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8글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공공택지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당연히 어디다가 지정을 하는 거고요. 민간택지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곳에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잡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방과후 2번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에 예외가 있는데 뭐 예외는 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 반과후 1에 불과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반과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반과후 2 제목에 괄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죠.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 표시요. 도시형 생활주택. 뭐 동그라미 2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 표시요. 경제자유구역에서 어찌고 저찌고. 동그라미 3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표시요. 관광특구에서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마음껏 지으시라고요. 너무 혜택을 많이 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서울의 원룸 공실률이 50%가 넘어가고 있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는 외국인 투자가 초점이죠.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 뭐가 되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이런 규제까지 가하지는 않겠다. 외국인한테 규제를 하지 않을 거니까 돈 갖고들 오셔. 그런 얘기입니다. 방과후 3, 다음 쪽에 양과후 2, 뭐 어쩌다 지문 한두 개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한 장 넘어와서 483쪽에 양과후 4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뭐 초점 아니고요. 나중에 보시고 483쪽에 484쪽에 제 위에 네모 3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이 있는데요. 네모 3번 그 양과후 1번 방과후 1번 그 본문 둘, 넷, 여섯, 여덟 줄 다 빼고요. 그 박스를 보시죠. 박스에 동그라미 1번 30호 이상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표시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의건축물로 건축 주택과 상가를 하나의 건물에 합친다고요. 뭐예요? 주상복합 쓰시고요. 주상복합.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대주택 표시요. 임대주택 표시하시고 따라서 다시 제일 올라가서 네모 3번 주택건설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그 임대주택 위에다가 제일 윗줄 제목이요. 484쪽 제일 윗줄 제목 임대주택 위에다가 주상복합 쓰시고요. 결국 이 제도가 주상복합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네모 3번 X 하시고요. 이제는요.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고요. 지은 적도 없고 지을 리도 없고요. 주상복합이요. 서울에 뭐 몇십억씩 한다면서요. 무슨 페리스 무슨 페리용 주상복합을 짓습니다. 그 주상복합에다가 임대주택을 넣어요? 집이 팔리겠어요? 몇십억에 임대주택을 집어넣으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분양주택이 많고 임대주택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전월세가 뛰니까요.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자라고 해서 주상복합 지으면서 임대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꼭대기까지 풀어준다라고 하는 건데 지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은 적도 없고 출제한 적도 없고 출제할 리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모 4번 그러니까 485쪽이요. 네모 4번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4번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그 네모 4번 옆에다가 그러니까 페이지 492 그러니까 지위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그 도시정비법에 어디서 한 군데는 나와요. 그거 빼고는 그건 이제 딴 법이고 도시정비 그러니까 이 건축주택법에서는 뭘 못하게 하냐면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게 투기과열지구예요. 지위를 못 팔게 한다.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양과 1번 지정대상 그러니까 방과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표시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뒷문장 빼고요. 방과 2번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표시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상행 표시요. 당연히 뭐 주택법이니까 당연히 주택입니다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상행하고 있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부가 정하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보시지 않고요. 여기까지가 있고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선분양 이제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보도록 하시죠. 그림이 너무 커서 줄였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민간 A가 천수대를 공급한다고 치죠. 그러니까 뭘 받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그러니까 모집 공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당연히 그에 앞서서 승인 신청이 있었겠죠. 승인 받으면 그러니까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뭘 내고요? 처음 청약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금 내고 그다음에 당첨 사실 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금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내고 그다음에 잔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청약금 낸 다음에 당첨 사실 통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계약금을 냅니다. 중도금 낸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고요. 집장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잔금 갖고 오세요. 그래서 잔금 치르면 주택을 넘겨주게 되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소유자, 주택에 대한 입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 성립했다고요? 당첨 사실 통지받은 때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주택에 대한 소유자, 입주자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 지위주택 다 정당한 지상권 다 사고 팔 수 있지만, 근데 투기잡자라고 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뭘 못 팔게 한다고요? 지위를 못 팔게 한다고요. 그 딱지 돌려서 장난치지 말라고요. 뭐 프리미엄 얼마 붙여서 파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이고, 다음 넘어와서요. 다음 내용은 별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487쪽에 네모 5번은 죄송합니다만 좀 이따 오겠습니다. 이어지는 것부터 같이 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네모 5번 한 장 넘어와서 네모 6번, 그 다음 쪽에 있는 네모 7번은 다음에 보시고, 다음 넘어오시죠. 492쪽이요. 492쪽에 네모 8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등의 전매 제한 표시요. 전매 제한 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매 넘기는 거죠. 팔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양보 1번 제한 대상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표시요. 주택 또는 주택에 입주된 지위 표시요. 지위로서 다음의 각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 표시요. 10년 이내의 범위, 그 셋째 줄 10년 이내의 범위, 그 앞에 왼쪽 날개에다가 31, 31가지 쓰시고요. 그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게 31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경산안내요? 애고애고예요? 경산안내입니다. 지네들도 못 외워요. 지네들도 못 외우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31가지 최장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 표시요. 전매. 또 근데 여기는 괄호도 봐야 되네요. 전매. 넘긴다고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표시요. 상속. 경우는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이와 같다. 전매하거나 이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표시요.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뒷내용은 빼고요. 원박스에서 동그라미 1번 투기과열지구 표시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지위 표시요. 지위. 동그라미 2번 분양가 상한제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표시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표시요. 지위. 다만 빼고요.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수도권 표시요. 수도권의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 표시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표시요. 주택 또는 그 주택에 입주된 지위 표시요. 지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돌릴 수 없다. 전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 이내에서 정한다고요? 10년 이내에서 정한다는 거죠. 그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게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판교에서부터 그랬던 거였죠. 판교 로또 당첨만 되면 5억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값이 20분의 1입니다. 옆에 분당 8억짜리 아파트가 그러니까 30평 초반이 8억이었는데 판교에서는 3억
1,000만 원, 2천만 원에 나왔어요. 그러면 판교가 당첨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바로 시장에서 팔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얘기로만 하기가 그러네요. 도랑이 있고요. 그러니까 분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판교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은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얼마가 될까요? 뭐 아무튼 얘가 뭐까 콘크리트 값이 뭐 2억 잡을까요? 뭐 2억이고 그러니까 땅값이 6억이라고 잡죠. 그러면 여기 콘크리트 값도 2억이고 땅값이 20분의 1이니까 3천만 원인데 0.3억인데 아무튼 어찌고 저찌고 해서 이게 3억에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8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분당 헌도시 18년 된 게 8억인데 이건 판교 신도시 3개 3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장 시장에서 돌리면은 바로 얼마도 넘게 갈 거예요. 8억 5천도 넘게 가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 보고 사람들이 뭐 아무튼 엄청나게 몰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판교 처음에는 판교 중에서도 시범지구 분양은 이렇게 아무튼 그때는 이자율이 좀 적었어요.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요렇게 그래 8억까지 뛰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요 3억을 몇 년 지나서야 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10년 지나서야 팔 수가 있다고요. 10년 동안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지나서 이제 뭐 땅값 얼마가 되겠지만 아무튼 8억 5천이 된다고 하죠. 10년 동안 못 팔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몰리는 걸 좀 줄이자고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보자고요. 그럼 3억 갖고 들어가서 당첨되면 10년 지나면 8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3억 있으면 2억 갖고 동탄 들어가고 그다음에 1억 갖고 막 편히 살고 놀다가 2억 갖고 동탄 되면은 그것도 한 뭐 5억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 노는 데는 지장이 없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은 3억 갖고 있다고요. 3억 갖고 있으면 씨앗 호떡 장사를 하자고요. 그 호떡 중에 그 해바라기 좀 넣으면 1,000원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씨앗 호떡으로 10년을 하면 내가 8억을 못 벌겠냐? 내가 거기 안 들어가고 말지. 이런 식으로 좀 분산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10년 동안 못 팔게 하니까 그럴 바에야 내가 딴 데로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동안을 못 팔게 한 겁니다. 그 10년이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투기잡자 분산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492쪽이요. 그래서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31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얘기할 거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박스에서요.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뭐만요. 양과를 반 박스에 동그라미를 반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뭐를 못 판다고요? 지위만 못 파는 거죠.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지위만 못 파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지구에서는 지위만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두요. 그러니까 지위도 주택도. 그다음에요. 수도권의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도권은 워낙 땅값이 그러니까 땅값도 집값도 비싸잖아요. 또 많이 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위도 주택도 못 팔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거니까 보시죠. 이게 아까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기간이 36개월 3년이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못 판다. 지위주택 다 못 팔게 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해서요. 8년 동안 못 판다. 지위주택 다 못 팔게 하는 거죠. 4년, 3년 동안 못 팔게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못 팔게 할 거면 결국 뭐 못 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위 못 팔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년, 1년, 6개월 여러 가지 31가지가 있고 그게 31가지로 정해진 곳 그런데 그 31또 역시 취지요. 이 10년 이내로 정해진 게 31가지가 있다고요. 31가지나 있으면 우리나라 땅에 좀 많이 적용이 될까요? 찔끔 적용이 될까요? 찔끔이요. 우리나라 전체 땅의 1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땅에 요만큼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어지간한 곳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땅 88%에서는 지금도 당첨만 되면 뭐예요?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다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세종은 뭐예요? 세종의 요 아파트 단지는 이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여기는 안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번역해야 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뭐였냐면 공공택지와 적용지역이었죠. 공공택지와 적용지역인 거였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그러니까 지유주택을 못 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어지간한 곳들은 다 공공택지인 거죠. 그러니까 공공택지니까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적용되는 곳이 다 합쳐봤자 우리나라 땅이 12%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지역은 지금도 당첨만 되면 바로 프리만 붙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양권 2번 제한 기간, 그러니까 그 중에 딱 하나만 표시하면 되는데요. 시험 나온 것도 하나밖에 없고요. 동그라미 1번, 방과 1번에 동그라미 1번. 전명의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표시요.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한다. 외울 거 아닙니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B1, B2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자가 돼서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하게 됩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된다고요? 청약과 승낙, 청약의 의사표시, 나 그 집 사고 싶다. 승낙의 의사표시, 당신과 계약하겠다. 당첨 사실, 발신료, 도달이요? 도달하는 거죠. 도달하는데 B1, B2, B3 등이 있는데 다 집에만 앉아서 저 통지서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느 곳에는 우편부 아저씨들 파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날짜가 다를 수 있다고요. 이 사람 어디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사람은 3월 2일, 이 사람은 3월 5일, 이 사람은 3월 6일. 그러면은 공법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못 판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날짜가 다르면 그 사람마다 다 규제를 따로 할 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도달인 건 아시죠? 발신료 도달이요? 도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도달해야죠. 도달이입니다. 그러니까 광어 우럭 말고요. 도달이죠. 도달이가 돼야 된다고요. 도달이가 돼야 되는데 도달이가 되는 날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 근데 요거 의사표시도 있기 전에 날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가장 가까운 날짜가 언제예요? 계약기간 첫날이요. 예를 들어서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약금 갖고 오세요 라고 정해졌다고 하면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부터 어느 날짜부터 해서요? 3월 11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해진 뭐 10년, 8년, 6년 등을 정하겠다는 거죠. 뭐 그런 한번 들으시면 끝이죠. 그 날짜를 외울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이 그림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그림은 계속 말씀드리니까 곧 아실 거고 아시게 될 거고, 그래서 가장 첫날부터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492 아래, 그다음에 493 아래 표를 보시자고요. 읽기도 바빠요. 다음 쪽이요. 494쪽이요. 아, 지네들 외우겠냐고요. 못 외우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495쪽이요. 495쪽에 양괄호 3번. 그러니까 전매제한의 특례. 그런데 아까 지금 앞쪽에서 그 표시만 하고 강조는 안 했지만 여기서 아까 전매에서 상속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상속은 애고애고 투기가 그러니까 슬픈 일이지 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매에서 상속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전제 깔고요. 양괄호 3번 전매 제한의 특례. 양괄호 1의 전매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입주자 선정된 자 또는 양괄호 1의 동그라미 2 또는 동그라미 3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표시요.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 표시요.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주체 줄 끝에요. 괄호 두 줄 끝에 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박스의 동그라미 1번, 세대원, 바로 넘어가세요. 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바로 넘어가서 으로 이전, 표시요.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번 상수에서 추정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표시요. 이전. 3번 세대원 전원 해외로 이주, 표시요. 이주하거나 2년, 표시요.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번 이혼 표시요.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 승진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번 공익사업을 위한 투기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공 주물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표시요. 이주 대통령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지어지고. 동그라미 6번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 소유자가 국가 지방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 표시요.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동그라미 7번 입주자 선진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 표시요.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 표시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끝에다가 괄호 열고 부부 공유 쓰시고요. 그러니까 그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요. 그러세요. 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관 반쪽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엌하고 안방 쪽은 아줌마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가 문간방하고 건너방 화장실은 아저씨가 갖고요. 그렇게 끊어갖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를 증여한다는 건 부부 공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는 여기는 이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니라고요. 보시죠. 지금 여차저차에서 B1, B2, B3가 지위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B1 그런데 여기는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팔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로 여기는 싸게 나온 거고요. 여기는 집값이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갖고만 있어도 나중에는 큰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고 나중에 차익을 가져가시라고요. 차익 먹는 것까지를 막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나중에 차익을 챙기라고요. 그런데 이걸 시끄럽게 그 기간 안에 있는데 B1이 C에게 팔거나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전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전매 제한의 특례는 뭐냐면 이 B2는 그러니까 그것을 현금화 시켜서 떠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왜 현금화 시키게 하냐면 이 B2는 못된 B2가 아니라 착한 B2예요. 그러니까 착한 B2는 현금화 시켜서 이 동네를 떠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금화를 하는 거냐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B2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투기꾼이 아니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위 상태에서는 지위를 팔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위 상태에서는 그냥 지위 포기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칠판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누구냐면 민간 A와 이 B1, B2 간의 계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B2가 나 지방으로 내려갈란다. 그러면 되는 거죠. 나 지방으로 내려갈란다. 이거 포기할게. 그러면은 A가 지금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낸 돈에다가 은행이자 정도는 붙여주겠죠. 시세 차익 중개업소에 물어갖고 지금 얼마나 뛰었어요? 이런 거 붙여주는 건 아니고요. 은행이자 붙여서 넘겨준다고요. B2는 그 돈 받고 나간다고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포기하고 나가는 거라고요.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사람 됐다고 해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한 이제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한 뭐 5명이나 정해진 기준에 되면은 그다음 이제 후순위 예비 당첨자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쪼르륵 연락을 하는 겁니다. 나왔는데 하실라요? 하실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승낙하는 순서대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B2는 현금화 시킨다는 게 지위 상태에서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만약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D라고 하는 개인에게 팔면은 그러면 또 이 차익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만 파는 거고요. 공사에게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표시를 안 했군요. 근데 그건 또 괄호에 있어서요. 완전히 짚었으니까 보도록 하시죠. 다시 보시면 495쪽에 양괄호 3번 그러니까 전매 제한의 특례인 거고요. 그 아래군요. 죄송합니다. 양괄호 4번이요. 양괄호 4번 전매주택의 우선 매입 위 양괄호 1의 동그라미 2 또는 동그라미 3에 해당하는 주택 표시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괄호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사에게 넘기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공사에서는 공기업이니까 은행이자 정도 붙여주고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개가 쌓여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이제 분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큰 이익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골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갖고 있고 시골 가서 따로 집 사고 그러면 이주택 돼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렇게 할 바에야 이거 다 포기하겠다고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상속은 그러니까 투기가 아닌 거고요. 또 상속은 전매도 아닌 거죠. 상속은 전매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뭐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전.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겠다고요. 지금 세종에 뭐 하나를 갖고 있는데 아기 건강 때문에 저 강원도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아직 기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지만 나 이거 포기하고 강원도 가겠다고요. 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부모님 뜻을 기리겠다. 나 이거 놓고 그 집으로 갈란다. 투기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번 해외로 이주 아예 이민을 간다고요. 이민 가는데 이 딱지 갖고 보면 필리핀 정부에서 그 아파트 줘요? 아닌 거죠. 아니면 2년 이상 해외 체류요. 그 뭐 큰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지 회사 중에서도 해외 이렇게 순환근무 해외 근무 파견 근무하는 경우들 자주 있죠. 다음에 4번이요. 이혼으로 인해서 지인화 주택을 이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건 결혼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런 판례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토지부상법에 따라서 임차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집을 하나로 추가로 더 공급받았어요. 이걸 갖고 있었는데 그쪽 집을 하나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겠다고요. 그래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이요. 빚을 못 갚아서 경매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슬픈 일인 거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요. 그럼 이 사람 집 나온 거고, 그건 이제 그러니까 뭐 누가 산 사람이 얼마 주고 사갔으면 빚쟁이가 돈 가져가고 남은 거 처리하고 이 사람은 남은 거 돈 갖고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지주택의 그러니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게 뭐라고요? 부부 공유하는 거죠. 우리 아마 세법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그 들어있나요? 아무튼 뭐 그것과 관련된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유를 할 때는 예외를 허용해 준다는 거죠. 됐어요. 뭐 시험에는 뭐 엄청 많이 나왔지만 됐어요. 뭐 이거면 된 겁니다. 언제라고요? 상속과 이일 때는 예외가 허용된다고요. 이가 몇 번이요? 몰라요. 그냥 이 하다가 숨 막히면 일 닫으시면 돼요. 상속과 이일 때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투기꾼 아닌 사람 현금화 시켜서 단지를 떠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관련 규정들이 이어집니다. 뭐 조금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토막토막 규정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아까 이제 넘어갔던 것 저 앞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책에 487쪽으로 가겠습니다. (487쪽에) 네모 5번 저당권 설정 제한이 있는데요. 그 네모 5번 저당권 설정 제한에다가 입주 예정자 보호 쓰시고요. 지금 돈 내고 있는 이 B1, B2 등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 지금 487쪽이요. 예전에 이 487쪽 네모 5번 조항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네모 5번 조항이 뭐 하려고 있냐고요. 왜 있냐, 취지,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인 거죠. 보자고요. 이 제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B1, B2 돈 갖고 집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집장사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되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넘겨줄 때 B1, B2에게 깔끔한 등기부요, 지저분한 등기부요, 깔끔하게 넘겨줘야죠. 첫 줄 집장사 A 보존등기, 다음에 둘째 줄 그러니까 B1에게 이전 등기, 깔끔한 등기부가 넘어와야죠. 근데 이 제도가 없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A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C한테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땅 지집 담보 잡고 돈 빌려 쓰고 못 갚아서 지땅 지집 날아가는 거야.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못된 A가 이 B1, B2에게 깨끗하게 넘겨줘야 될 그 B1, B에게 넘겨줘야 될 그 땅, 그다음 B에게 넘겨줘야 될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C는 A 얼굴 보고 빌려줘요? 아니죠. 이 땅, 이 집 보고 빌려준 거죠. 선순위 저당권 걸어놨습니다. 저당권 걸어놓는데요. 뭐 당연히 A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력해서 갚아요? 아니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도망가 버린다고요. 이 고생해서 얼마 생기는 이익보다야 이게 더 크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쩌고저쩌고해서 아파트가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C의 선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보존 등기, 그러니까 뭐 순서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땅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B2의 등기가 됐지만 C 저당권 실행 경매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고생해서 집 마련한 B1, B2 눈 번이 뜨고 생으로 집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B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셨던 지금 이 B에게 넘겨줘야 될 땅, B에게 넘겨줘야 될 집 담보 잡고 첫 번째 A는 이 땅, 이 집 담보 잡고 돈을 빌려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빌려 쓰지 마라는 겁니다. 그냥 지집 담보야 문제가 없지만 이것 담보 잡고 빌려 쓰지 마라. 뭐 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돈 많은 C가 있어요. 무슨 뭐 돈 많은 대부업체라고 치자고요. 돈 많은 C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 이 집 담보 잡고 빌려주면 안 된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A는 이거 담보 잡고 빌려 쓰지 마라. 돈 많은 C는 이거 담보 잡고 빌려주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A만 1번 A는 이 땅, 이 집가 담보 잡고 그러니까 빌려 쓰면 안 된다. 빌려 쓰지 마라. 법이 정해졌습니다. 법이 정해졌으면 다 지켜요? 법에 써놓고 다 지킬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법이 필요해요. 법 많은 게 살 필요 없죠. 그냥 헌법 개정하자고요. 대한민국 헌법 개정해서 헌법 제1조 국민이 주인이다. 제2조 착하게 살자. 끝. 그러니까 이러면은 개헌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다고요. 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남자 목욕탕 가면 이렇게 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착하게. 그다음에 또 뭐 거기다 또 요거까지 해놓고요. 뭐 이렇게 해서요. 순이야 사랑해. 뭐 아무튼 뭐 이런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겠지만 법을 써놔도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빌려 쓰지 마라. 그래도 불법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 있다고 이 땅, 이 집 담보 잡고 빌려주지 마라. 근데 C가 누구예요? 이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업체가 많을 거잖아요. 대부업체 많으니까 이건 어떻게 널리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광고의 방법으로 TV 광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요? 등기의 방법으로 광고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고상하게 공시라고 해야 되는데요. 네,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를 합니다. 공시가 뭐예요? 널리 보여준다고요. 광고가 널리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이 C가요. A와 C의 그 계약서 들고 와세요. 물론 이 계약서에는 A가 이 땅은 단연코 절대로 반드시 필연컨대 C 네 땅이고 이 집도 반드시 단연코 필연컨대 네 땅이 네 집이다. 다 써놓고 뭐 도장 찍어놓고 뭐 지장 찍어놓고 손바닥 찍어놓고 발바닥 찍어놓고 다 찍어놨을 거잖아요. C가 그 계약서 들고 와세요. 뭔 소리? A가 이거 내 거랬는데 지금 이미 뭘 해놨다고요? 등기를 해놨는데 C가 와서 A가 찌적찌적 써놓은 거 갖고 와서 이거 내 거랬는데 A가 내 거랬는데 해봤자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너는 등기부도 안 보냐? 뭐라고요? 무효이다는 거죠. 가까워봤자 무효이다는 겁니다. 됐어요. 내용은 별거 없고요. 딱 시점 하나만 걸려 있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가장 이 개나리 단지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가장 막장 시점까지요. 개나리 단지 이 입주 예정자 이 돈을 보호하자는 거죠. 왜 돈 냈어요? 광고 보고요. 신문광고 보고 아무나 돈 갖다 내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광고를 낸 거죠. 시장군수 구청장 보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A 보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 A 보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A는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A는 뭘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가장 막장 시점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이전 등기 하게 되죠. 그러니까 등기법 이전 등기 사유 발생 며칠 내 등기를 해야 되냐면 60일 내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공법 공부하면 그러니까 그 공시법 그것도 외우게 돼요.
이전 등기 사유 발생부터 60일 안에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60일 법 위에서 자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는 않잖아요. 60일까지는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보호해 주는데 60일 지나도록 그러니까 자기 등기도 안 하고 지 아파트라고 등기도 안 하고 탱탱 놀고 있는 사람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가장 막장 시점까지 입주 예정자 B1, B2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담보 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 제한입니다. 그 시점만 붙이면 되는 거고요. 487조 네모 5번 양과로 1번 제한 행위 및 제한 기간 방고 1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표시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표시요.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표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표시요.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표시요.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 넷째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압도에다 사선 그리고요. 사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선 다음 각 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유된다 표시요. 안유된다 뒷문장 빼고 그 입주 예정자가 동의하면 아래 걸 할 수가 있는데 동의한다는 게 뭐냐면 내 걸 날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도금 대출 받는 거 있잖아요.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 얼굴 보고 빌려줘요? 아니잖아요. 이거 자꾸 빌려주는 거죠. 어차피 내 거 될 거 내가 나중에 길게 갚을 테니까 이거 담보로 잡으라고 동의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금지되는 거 세 가지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그죠?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2번 해당 주택 대지에 전세권 그냥 지상권만 표시하시죠.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는 행위 3번 해당 주택 대지를 매매증여 방법으로 처분 표시요. 처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담보물권 설정하면 작은 1번 담보물권 설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C에 선순위 저당권 붙어 있으니까 경매 집어넣어서 C 회수해 가면 B2 집을 생으로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요. 지상권요. 그러니까 A가 C한테 돈 받고 C 너한테 그래 지상권 줄게. 그래서 지상권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C가 이 땅에 대한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 이 땅 다른 사람 밟아요? 못 밟아요? 못 밟죠. 누가 밟는 거예요? C가 그 땅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C의 지상권이 있다고 치죠. 아파트를 넘어왔어요. C의 지상권이 있으면 B1, B2 날라댕겨요? 날라댕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상권도 하지 말고 세 번째 심지어 돈 받으면서 집을 짓다가 중간에 C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는 A도 있었다고요. 처분하는 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괄 2번 X 하시고 다음 쪽 와서요. 양괄 2번 부기등기 방괄 1번은 부기등기 얘는 또 문장이 그러니까 양괄 2번 제목에 부기등기 표시해야 되겠네요. 부기등기 제목에 표시하시고 법조문 하나가 빠져 있고요. 방괄 1번은 뭐 내용 없고 방괄 1번 X 뭐 다음 문구를 써놓는다는 얘기죠. 방괄 2번 부기등기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 방괄 3번 그러니까 부기등기의 시기 그러니까 부기등기 표시요.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 표시요.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표시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표시요. 승인 신청 바로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그와 동시에 아예하고 건설된 주택 표시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표시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아예한다. 앱이 그러니까 이거 담보 잡을 수 없다. 돈 있다고 이거 담보 잡고 빌려주지 마라. 고 널리 광고를 해놓는다고요. 등기를 하는데 늦지마 기호 초장 시점부터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부기등기를 해놔야죠. 뭐 요즘에는 많이 안 합니다만 옛날 명절 때 보면은 뭐 오션스 11, 오션스 12, 오션스 13, 14 아무튼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카지노를 대상으로 무슨 사기꾼들이 가서 뭐 하는 그런 일이에요. 뭔가 뭐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3초, 5초면 뭔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초, 5초면 뭔가 다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다 등기부가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되니까 그랬지
옛날에 서초동 앞에 그렇게 그러니까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그다음에 법무사 사무소가 많은 이유가 등기부 떼려고 그런 거였죠.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때 별 장난을 다 하고 도망간다고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요. 지금 땅과 건물에 대해서 가장 초장 시점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이 개나리 단지 B1, B2 돈을 보호하자는 거 가장 초장 시점이 언제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인 거죠. 그때부터요. 땅은 이때부터 앱이 이 땅은 못 잡는 땅이다. 뭐 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잖아요. 아직 삽도 안 꽂은 거죠. 삽도 안 꽂았고. 그래서 대지는 이 가장 초장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그러면 주택은 언제가 초장 시점이에요? 요때쯤이요? 요때가 초장 시점이죠. 공사가 다 끝나고 사용검사를 받고 뭐 한대요? 보존등기 안떼죠. 그냥 글자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그림은 이 공급에서 여러 번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 그림을 이제 다음에는 자료로 나누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때가 주택의 가장 초장 시점인 거죠. 그래서 가장 초장 시점부터 땅이 가장 초장 시점, 그러니까 주택의 가장 초장 시점부터 앱이 때 요거 못 들어와, 요거 못 잡아 라고 하는 걸 써놓는다고요. 그래야 투기꾼들 장난치는 걸 막을 수가, 나쁜 사람들, 투기꾼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 장난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방과로 4번 부기등기의 요령, 부기등기일 이후에 몇이요?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 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요력을 무효로 한다. 몇이요? 무효로 한다. 근데 이 표현 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런 거죠. 뭐 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C의 어떤 C가 A와 C 사이에 무슨 행위가 등기부에 써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방과로 3에서요. 방과로 3에서 초장부터 부기등기 해놨으니까 A와 C 사이에 무슨 어떤 짓을 둘이 하겠든 말했든 간에 그건 등기부에 써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C는 뭐 갖고 왔다고요? 갖고 왔다고요. 여기 A가 도장 찍어놓은 거 있어. 나 서류 있어. A가 도장 찍어놨잖아. 지금 그거 내밀고 있는 거죠. 그거 뭐라고요?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요.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넌 등기부도 안 보냐? 무효이다 하는 거죠. 다음 쪽에 양괄 3번 X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입주 예정자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급 쪽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 깔리게 되고요. 다음에 뭐 자금과 리모델링 토막토막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순환에 보도록 하시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순환이 마무리됐고요. 그러니까 좀 빠진 부분이 또 있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그러니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계속 반복하시고 1차 과목 3번 빨리 채우시고요. 그러니까 2차 과목 3번 채우시고 그 다음 또 각각마다 5번까지 채우시고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횟수예요. 작년에 어느 분 3월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이죠. 공법을 85점을 받았어요. 공부를 그렇게 몸 상해가면서 하면 안 된다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은 몇 점이면 되고요. 65점이면 면피되는 거죠. 65점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분들은 동영상을 아무튼 엄청 많이 보셨대요.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내용 아니고요. 횟수, 혀에서 소리 나는 게 달려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새 순환 시작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